네, 안녕하세요. 네. 예, 당장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에서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의 선거가 이뤄질 텐데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 학생들의 참정권을 두고 반겨하는 반응도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이제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한 5만에서 6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등학생들이 이제 당장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예.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찬성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OECD 국가를 보게 되면 사실 한국을 제외한 36개 회원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제외한 35개 국가는 이미 18세 이하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세계화의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찬성 반대하는 입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진보단체나 청소년 단체에서는 이제 드디어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예. 실제 우리 핀란드에서도 산나 마린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34세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바로 이건 정치권에서 연령에 따른 지각 변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보수 입장, 특별히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학교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지금 왈가왈부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 교육을.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잘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시민성에 대한 인지적 차원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실천적 표현이 약한데 저는 이런 면에서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기성 정치라든가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주어진 참정권이라면 제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대로 된 민주시민 의식부터 선행돼야겠습니다.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대입 얘기인데요.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 모두 뭐 소폭일지라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정시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예. 특별히 40% 이상 확대해야 된다. 이 안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요 대학들의 정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좀 다행스러운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네. 집계는 조금 소폭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스카이 대학 중심으로 보면 서울대가 한 3.4대 1 정도가 되고요. 뭐 고려대도 뭐 4.4대 1, 뭐 연세대가 4.6대 1 이런 정도인데 그게 작년도가 한 전체 스카이 대학만 우리가 해보면 한 4.2대 1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작년에 한 4.4대 1이었기 때문에 조금 낮아진 수치죠. 그리고 스카이를 제외한 뭐 성대나 서강대, 우리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도 다 소폭 낮아진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의학 계열의 경우에는 조금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숫자가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문직 선호 현상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왜 이만큼 줄었을까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대학생 인구 굉장히 감소에 경종을 울리는 해였는데요. 네. 그만큼 이번에 우리가 수능 지원자를 보게 되면 작년이 53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올해 48만 5천 명 정도로 한 4만 5천이 줄었습니다. 네.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진 거고 또 정부가 대입 개편에서 지속적으로 정시를 늘리도록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정시는 조금 증가를 한 이제 그 영향이 있겠다. 내년도에는 아마 정시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를 대학들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이런 정시 경쟁률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단순히 수요와 공급 차원뿐만이 아니라
수능이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좀 안정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미 수시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합격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의 각자의 계산식이 아주 복잡합니다만 예.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번에 경쟁률 하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학 입학 추세 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